아프면 다 소용없다. 건강한 노후 왜 그토록 중요할까? 노후에 안 아픈 게 최고다, 진짜. 이 말,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막상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노후 건강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혹은 그 윗세대를 보면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 노후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희귀병 진단을 받고 난 후 내 생각은 180도 바뀌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셨던 아버지.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난 직장까지 그만두고 10개월째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다. 완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보면 평생 고생만 하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노후 건강 왜 그토록 중요할까? 1.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병원비,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하고 싶었던 여행, 취미생활 등은 꿈으로 남을 수 있다. 사례 1 김씨 아저씨 이야기.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꾸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가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쓰이고 여행은커녕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 2.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져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의 병간호로 인해 직장, 결혼, 육아 등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사례 이박씨 할머니 이야기. 박씨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 혼자서는 식사, 씻기,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다.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 3.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다. 여행, 운동, 취미생활 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기 어렵다. 사례 3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 이씨 할아버지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고 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예전에는 등산, 낚시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겼지만 지금은 집 안에만 갇혀 지낸다. 답답하고 외롭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건강한 노후는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 모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버지의 희귀병, 그리고 송두리째 바뀐 내 인생 노후 건강,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 노후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노후는 막연한 미래, 혹은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희귀병 진단을 받으시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헌신하시고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셨던 아버지. 그러나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10개월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보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설마 내가? 라는 아니란 생각, 내 가족은 다를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아프겠어? 우리 가족은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 혹은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그리고 노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로 인해 만성 질환이나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건강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경제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치료비, 간병비 등 막대한 의료 비용 발생.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막대한 의료 비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희귀병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 치료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득 감소, 저축 고갈.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도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가중.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의 경우 부모 부양과 자신의 미래 준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병간호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희생.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심화. 장기간의 병간호는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역할 분담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고통 가중.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은 환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 건강 악화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건강,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노후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의 안녕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힘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건강 증진 정책 강화.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건강교육, 운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검진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문화여가 시설 확충,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늦습니다. 건강한 노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통해 노후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프면 늦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퇴직식에서 앞으로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세요 라는 축하 인사를 듣고도 이 선생님은 속이 시렸다. 61세, 교직 35년 차, 이름 앞에 명예퇴직이 붙었지만 현실은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다. 교단을 떠난 지 석 달, 학원 면접만 15번 봤다.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비슷했다. 연세가 좀 우리 수강생이 20대라 에너지 맞추시기 어려울 거예요. AI 강의 플랫폼으로 대체된 과목이라서요. 15번의 낙방은 통장 잔고보다 자존심을 먼저 털어갔다. 교사는 은퇴 후에도 강사 자리 널렸겠지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 이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은퇴 쓰나미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본론 왜 나는 준비가 안 됐을까? 를 묻는 당신에게 지금부터는 교사뿐 아니라 5060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은퇴 준비의 맹점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결을 구어체로 풀어본다. 총 5천자 안팎 약간의 여유분이 있으니 마음 편히 읽으셔도 된다. 1. 연금 경력이면 끝? 착각 3가지. 내 전문성은 어디서든 통한다. 교과서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시장이 바뀌면 30년 경력도 신입으로 평가받는다. 퇴직금연금이면 생활비 넉넉하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2024년 기준 월 63만원, 수도권 4인 가구 적정 생활비 최소 350만원. 2배 이상 적자부터 시작하는 게임이다. 쉬면서 일 찾아도 늦지 않다. 일자리 공백 6개월이 넘어가면 동년배보다 채용 확률이 30% 가까이 떨어진다. 2. 현실을 말해주는 3가지 사례. 사례 2달 차이의 천국과 지옥. 인물 준비 결과. 이 교사 61세 준비 0. 퇴직 이후 학원 강사 생각분 면접 15번 낙방. 월 수입 0원. 김 교사 52세 재직 중 밤마다 온라인 코딩 수업, 유튜브 교육 채널 개설 퇴직 전월 50만 구독, 퇴직 후 강의 컨설팅 수입 월 400만원. 아, 내가 교사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로 시장에 남을 수도 있었구나. 61세 이 교사의 뒤늦은 후회. 사례 연금만 믿은 공무원의 고민. 58세 지방 공무원. 퇴직 후 국민공무원 연금 합쳐 월 180만원. 자녀 대학 등록금, 주택 대출 상환으로 순수 생활비 30만원 남짓. 결국 경비 알바 시작. 주 5일 야간 근무 2달 만에 건강 적신호. 돈이 모자라 힘든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못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사례 공장 부장님의 변신. 59세의 자동차 부품 공장 부장.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 3년 전부터 바리스타 자격증 소형 카페 창업 준비. 퇴직금 7천만원 소형 창업대출 3천만원 15평 카페 오픈. 1년 차 매출월 700만, 순이익 250만원. 벌이는 줄었는데 직원 생활 때보다 행복지수는 2배. 3. 은퇴 후 살아남는 4단 전략. 1. 돈보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소비 구조를 월분기 단위로 숫자로 시뮬레이션하는 습관이 필수. 공적연금 알바 사업 이자 배당 최소 3줄기로 만들 것. 이 퇴직 5년 전부터 작은 실전. 온라인 강의 업로드, 쿠팡 파트타임 등. 돈이 되든 안 되든 시장 냄새를 맡아봐야 감이 생긴다. 3. 능력은 스택으로 쌓는다. 교사 디지털 편집, 공무원 지역 관광 해설, 공장 부장 커피 추출처럼 전혀 다른 분야라도 2개 이상 엮여야 대체 불가 인력이 된다. 4. 건강 멘탈 관리 루틴화. 직장 끝나면 출근길 일시간이 사라진다. 그 시간에 매일 걷기 명상. 오늘은 쉬고 싶다란 생각이 드는 순간이 루틴의 적신호다. 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5가지. 통장 4개 분리급여, 예비비, 퇴직 후 만들 소득, 비상금. 주말 재능 기부, 무료 강의 멘토링 피드백이 곧 시장 조사. 최소 1년치 가계부 작성 숫자는 냉정하다. 감정을 잡아준다. 연 2회 건강검진, 근력운동, 취업 창업 시장도 결국 체력이 스펙. 가족회의 은퇴 뒤 생활비 역할 분담을 겉으로 꺼내야 갈등이 줄어든다. 매진 말 마지막 출석은 누가 찍어주나요? 퇴직식장에서 불러주던 출석 번호는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출석 도장을 찍어줄 새로운 무대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 15번의 학원 면접에 떨어진 이 교사도 어느 날 마음 단단히 먹고 온라인 영어 리딩 채널을 열었다. 학생 대신 50대 구독자가 댓글을 달았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내서 영어 다시 시작해요. 교육자의 심장은 다시 뛰었다. 은퇴는 쓰나미가 아니라 파도를 타는 서핑이 될 수도 있다. 단, 서핑보드 즉 준비된 기술 네트워크 건강을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챙겨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다. 은퇴는 끝이 아닌 전환입니다. 은퇴 후 쓰나미를 피하려면 지금 준비하라. 최근 한 61세 퇴직 교사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몸담았던 그는 명예퇴직 후 학원 강사로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면접 15번 낙방. 돌아오는 말은 이랬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즘엔 디지털 강의로 대체하는 중이라서요.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한 이야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퇴 쓰나미의 단면이자 앞으로 닥쳐올 은퇴 세대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1. 은퇴를 둘러싼 세 가지 착각. 현장에서 은퇴 설계를 상담하다 보면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착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착각 1. 내 경력이라면 어디든 통한다. 전직 교사, 간호사, 공무원, 부장급 관리자. 이들은 본인의 직함이나 경력 연차가 은퇴 후에도 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교육계는 이미 AI 강의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고 기업은 젊은 인력에 익숙한 디지털 소통 능력을 더 중시합니다. 착각, 이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할 것이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약 월 63만 원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줄었고 기대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자녀 지원, 병원비,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매달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착각 3. 일단 쉬었다가 방향을 잡자. 일자리 공백이 6개월을 넘기면 재취업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면접장에서 공백 기간 동안 뭘 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필수 항목입니다. 즉, 은퇴 후에 준비하는 것보다 은퇴 전에 실전을 경험해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설득력 있는 세 가지 실전 사례. 사례 준비 없는 은퇴, 15번 면접, 낙방의 현실. 앞서 언급한 61세 교사의 사례입니다. 교직 생활만 30년 이상 해온 그는 이 경력 정도면 어디든 환영받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민간 교육 시장은 빠르게 변화 중이었고 결국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58세의 지방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만 보면 월 180만 원이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주택 대출 상환으로 순수 여유 자금은 30만 원 수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 경비일을 시작했지만 2달도 안 되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연금은 생활을 보조할 뿐 은퇴 후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 퇴직 전부터 준비한 카페 사장님의 성공. 59세 대기업 부장은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3년 전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창업 관련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5평 규모의 소형 카페를 열었고 현재 월 순수익은 약 250만 원. 수익은 줄었지만 자율성, 일의 만족도, 삶의 주도권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3. 은퇴를 준비하는 4단계 전략. 전문가로서 은퇴 설계를 도와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생활 설계. 퇴직금이나 연금 총액보다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부터 소액 수익 구조의 블로그 수익, 배당 투자, 파트타임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35년 전부터 실전 경험. 이론만으로는 시장 감각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업종 불문하고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주말에 쿠팡 파트타임, 강의 유튜브 운영, 지역 행사 봉사 참여 등도 훌륭한 훈련입니다. 2가지 이상의 능력을 조합. 한 가지 기술이나 경력만으로는 경쟁력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영상 편집, 공무원 지역 관광 해설, 간호사 건강 콘텐츠 제작처럼 2가지 이상의 능력을 엮어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산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몸입니다. 지속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 정신건강 루틴은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당장 실천 가능한 5가지. 계좌, 4분할 관리 생활비 예비비 투자 수익금 비상금.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시장 가능성 정리. 가계부 1년치 시뮬레이션 수입 마이너스 지출 구조 시각화. 가족과 은퇴 이후 역할 조율. 가족 갈등의 70%는 은퇴 후 역할 오해에서 시작.
1인 미디어 활용 연습, 유튜브, 블로그, SNS를 통해 나를 세상에 알리는 훈련. 결론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단, 이 전환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쓰나미처럼 우리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와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은퇴 전략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퇴직이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막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 2막의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450만 원으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은퇴 후 기다린 건 절망뿐.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과 노후 소득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나 연금 혹은 저축만으로 노후를 계획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냉혹한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고정 비용의 늪. 60세에 은퇴한 김영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 매달 약 450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배당금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떠났고 은퇴 후 초기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비용이 쌓이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료비의 급증. 나이가 들면서 김 씨는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70만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생활비에 더해지는 의료비는 배당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김 씨가 은퇴한 이후 몇 년 동안 물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처음 은퇴할 때는 45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지만 몇 년 지나니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20%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 김 씨의 자녀가 직장에서 실직하면서 임시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금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배당금이 안정적인 소득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생겼다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사례 2. 좋은 집 한 채로 안락한 노후를 꿈꾸다 유지비 폭탄의 덫. 박미애 씨는 59세에 조기 은퇴하며 자산 대부분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좋은 집 한 채면 노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배당금 4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리비와 세금. 매달 약 100만 원의 관리비와 재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단지 내 수리비용, 외벽 보수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비용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주택 유지 비용의 과소평가. 고급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내부 리모델링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좋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은퇴 후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례 3.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다 현실은 빚더미. 최재훈 씨는 평생 꿈꿔왔던 전 세계 여행을 은퇴 후 실현하고자 배당주 투자로 매달 4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못했던 꿈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어요. 그는 은퇴 직후 유럽으로 떠났고 이후 몇 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여행 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의 과도함. 배당금 450만 원은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항공료, 숙박비, 현지 투어 비용, 식사비 등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그는 부족한 돈을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의 변동성.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배당금이 줄어들자 그는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은퇴 후 지속 가능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인 소비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후회하며 계획적인 소비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한 구체적 전략. 은퇴 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다각화. 배당금,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부업, 파트타임 근무 혹은 프리랜서 일자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 가족 지원,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 구조의 최적화. 은퇴 후에는 필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건강 악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 변동성 고려. 배당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배당금을 보조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추가 전략.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정기적인 소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은 우리의 재정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 확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정적인 수입원만으로는 변화무쌍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방법. 파트타임 근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자문 또는 컨설팅 일을 해보세요. 시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은퇴 후에도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업무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글쓰기, 디자인, 번역, 온라인 강의 등 자신만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자본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농업사업, 공예품 제작 또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소셜 비즈니스 등이 가능합니다. 2. 노후 자산의 유동성 확보하기. 노후에는 상황에 따라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대부분의 재산이 묶여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 적절한 자산 배분.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을 별도로 보관. 생활비와 별도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활용. 단순히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보다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여겨라. 은퇴 후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구체적 방법. 예방 중심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세요. 이는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과 치료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 챙기기.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4. 지출 구조 최적화하기. 은퇴 후 지출은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생활 수준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보면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효율적인 소비 전략.
우선순위 정하기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세요. 고정비용 최소화 주거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비 습관 점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지출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단순한 삶 추구 꼭 필요한 물건과 경험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5.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은퇴자 모임 은퇴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경제적, 심리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지역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성공은 준비된 만큼 보장된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배당금, 연금 같은 수입원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 소비, 커뮤니티, 그리고 소득의 다양성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당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은퇴 후 첫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신 커피잔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대신 경제 채널, 시사 대신 주식 시황. 삼성전자, 2차전지, ETF 같은 단어들이 귀에 꽂히고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유튜브 제목이 마음을 들썩이게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투자, 이제야 시간도 여유도 생겼으니 내가 직접 해보자 싶은 마음. 퇴직금, 연금 일부, 혹은 목돈을 들고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퇴직 이후에 망할 줄 알고 주식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기대, 정보의 홍수, 감정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돈은 한번 잃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주식이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한국 은퇴자들이 주식으로 무너지는 핵심 이유 3가지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단기간 수익에 대한 착각. 매달 꺼내 써야 하는 돈은 다릅니다. 현역 시절에는 손해를 봐도 다시 모으면 되지란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자산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퇴 자금은 목돈 연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목돈은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써야 하는 소진성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며 고위험 고수익을 쫓습니다. 1년에 20%만 벌면 연금이 필요 없다며 레버리지 ETF나 테마주에 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사례 1. 63세 김모 씨 전직 세무사. 퇴직금 3억 중 2억을 증권계좌에 넣고 직접 매매 시작. 유튜브에서 본 반도체 ETF에 올인했다가 6개월 만에 마이너스 35%. 처음엔 반등할 거라 믿었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마이너스 된 걸 꺼내 쓰게 되니 자금이 순식간에 말랐어요.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유튜브, 카페, 오픈 채팅방의 함정. 현대 은퇴자들은 5060대임에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주식 정보도 전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 특히 수익 인증, 지금 사야 할 종목, 유료 리딩방 등은 냉정한 판단 대신 감정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의 연속이죠.
단 하루 만에 10%도 마이너스 20%도 가능한 주식시장에서 은퇴자의 돈은 버티기보다 조심하기가 먼저입니다. 사례: 이 66세 박모 씨 전 고등학교 교사. 처음엔 배당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본 폭등 예정 종목 영상에 혹해 전량 매도 후 몰빵. 결과는 1년 안에 마이너스 40% 손실.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 노후자금 부족 등 2중 3중의 고통이 겹쳤다고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그래도 버텼을 텐데 자식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손실 회복에 대한 집착 결국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사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심리입니다. 은퇴자는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손실이 나면 회복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럴 때 몰빵, 레버리지, 신용거래라는 유혹이 다가오죠. 하지만 주식은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사례: 60세 이모 씨, 중소기업 대표 출신. 퇴직 직후 친구 따라 시작한 주식. 처음엔 재미로 하다가 손실 발생 후 더 위험한 종목에 베팅. 결국 마이너스 1억까지 손실이 누적되고 퇴직금 중 일부는 손실 보전 위에 대출로 채우는 상황까지. 은행 이자 내면서 주식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막상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젠 아예 계좌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는 어떻게 주식에 접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로 쓰지 않을 자금으로만 투자할 것.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 예금, MMF 등으로 따로 관리하고 여유 자금만 투자해야 함. 고배당저 변동 자산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 실적 좋은 배당 ETF, 글로벌 우량 주식 중심으로 안정소득 구조 만들기.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 것. 분산 투자, 정기적 리밸런싱이 필수. 특히 몰빵은 절대 금물. 정보는 공식 채널 위주로, 유튜브는 참고만 할 것.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증권사 리포트 등을 기반으로 판단.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 혹은 가족과 함께 상의하기. 감정적인 결정 방지, 현실적인 조언 확보. 마무리하며 잃어도 다시 못 벌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현역 때의 투자와 은퇴 후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땐 잃고 다시 벌면 되지라는 말이 통했지만 은퇴 후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는 자존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안정감은 그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주식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건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게임에서 지혜롭게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자산운용사, 은퇴설계 전문가, 행동경제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은퇴자가 주식 투자에 접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주식 투자의 위험성과 대처 전략. 1. 투자는 감정의 게임입니다. 은퇴자는 감정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호 행동재무학 박사, 서강대학교 금융학과. 퇴직 후 사람들은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때의 투자 결정은 이성보다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죠. 사람들은 수익보다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손실회피성 편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손실이 더 커지고 결국 주식 계좌를 닫게 됩니다. 대처법. 투자 목표를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으로 재설정하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용 범위를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김진수 은퇴설계사, 삼성생명 FP, 독립재무 컨설턴트. 은퇴자의 자산은 한마디로 말해 재도전이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자는 이 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한 방을 노리거나 유행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퇴직 후 35년은 적응기이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실이 나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은퇴 직후 3년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세요.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아예 현금이나 예금 계좌로 분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유리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재직. 은퇴 후의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고수익 종목을 찾는 것보다 고배당 안정적 실적 글로벌 분산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배당 ETF, 미국 우량주, 리츠 REITs 등을 조합해서 분기마다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두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이 유지된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처법. 배당률 4% 이상, 실적 안정성 높은 글로벌 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세요. 배당 재투자 전략 DRIP도 검토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 은퇴 후 주식 투자는 운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퇴자의 돈은 젊은 시절의 투자와는 목적과 리스크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리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너진다. 감정 통제가 우선이다. 목돈은 회복이 어려운 자산이다.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배당 구조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짜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은퇴 후 주식하다 망했다는 말은 사실 주식을 하다 망한 게 아니라 구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은퇴자의 투자 전략은 모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단순한 수익률보다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룬다면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식이 당신의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거리 두는 것. 그게 진짜 은퇴자에게 맞는 투자입니다.